레옹 보나, 프랑스의 레옹 보나라고 클래시즘, 에콜드 보자르, 그러니까 장레옹처럼 부그러, 샤바넬 이런 사람들 레벨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앵글부터 막 얘기해요. 레옹 코그니에, 그리고 뭐 들라크루아,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레옹 보나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배우고, 장레옹 제롬이 전부 다 그런 사람한테 배우고, 폴 들라로시, 네, 그런 사람들하고 그때를 풍미했던,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에서 데비드에서 앵그르까지 갔다가 우리 보통 흔히 뭐 지로덴, 뭐 그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낭만주의로 갈 때 누가 가느냐면은 들라크루아, 지리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쭉 넘어오는 요때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절충주의라고 그래요. 신고전주의는 아니고 항상 뭐든지 갈 때 갑자기 안 넘어가요. 조금 갔다가 가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에서 그 고전주의에서 완전히 낭만주의로 가기 전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차셰리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대부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래 그렸어요. 피에스 크레이가 언제? 이 사람은 1851년생이라 그러면 고나이. 근데 그림을 이래 그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고우는 놀다가 왔지만 이 사람은 놀질 않았어. 처음부터 20세 때부터 어디 갔느냐면 1870년 피사로 세잔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어요. 그 그림이라는 것은 일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옹 보나미 됐다, 그러니까 FM들 하는 거죠. 클래시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장점 같은 거 보고 이러다가 1880년도에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누구 때문에? 마리 크루에 때문에. 프랑스에서 만든 너무 이쁘고 나의 뮤즈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이제 사육하기 시작했다. 제가 보기에는 사육이라고 봐요. 마리 크루.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자, 이 사람 이런 그림 그려요. 초기 때 마이클 앙크하고 이 사람하고 나이 차이 1살 차이. 그러니까 뭐 중장창기에 그리죠. 초창기에 아카데미즘에 가면 이런 그림, 너 이거 그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초기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그립니다. 초기 때 그림들 중에서 특히 세잔, 마네, 르노아르, 모네도 그래요. 초창기에 이제 60년대부터 61년 사이 2년, 요때 한 2년 동안 아카데미즘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림 다 똑같아요. 다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리얼리즘. 그게 이제 꾸루베 스타일은 아닌데 여기에서 약간의 꾸루베에서 이제 사실적인 거에서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주기 시작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법, 약간 그게 뭐라 그럴까요? 매너리즘스러운 어떤 그런 붓터치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런 그림 그리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뭐냐, 역사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런 걸 한두 개 그려놓으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건을 큰 걸 한 방을 때려놓고 올펜이라는 영국 화가는 제1차 세계대전 전쟁 화가가 돼가지고 그걸 기록하는,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하나 그려놓으면 그 사람 절대로 무시 못하죠. 왜냐면 국회 의사당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의 대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마스터피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후후. 자,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렇죠? 51년생. 이 사람이 1867년생. 그러면 뭘 충만히를 따스사? 그죠? 이거는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든 1880년도에 마이클 앵커하고, 안나 앵커하고 마리 크루에어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88년도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88년도는 고우가 아르레에 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서 결혼하고 그렇게 해나가요. 마리 크루에어. 네. 항상 그 아까 보여줬던 옆으로 이제 엄마 그렸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뭔가 사랑이 느껴지는 듯한, 그러니까 성숙된 부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나이가 어린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사랑보다는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 그런 그림 같지 않아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그렸고요.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덴마크하고 이 네덜란드의 그림의 특징은 해안선하고 하늘은 이거는 뭐 레퍼토리니까 이런 그림이면은 대부분 다 영국에서 유린 쪽에 있는 그런 해안가에 있는 사람의 그림이든 아니면 덴마크가 있든 아니면은 네덜란드 쪽에 그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이건 또 외젠부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네. 외젠부댕도 그쪽 융킨터 그 사람도 그죠. 아주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마이클 앙크는 자기 장문을 안 그렸더라고. 어떻든 이제 안나 앙크가 자기 엄마를 그렸고, 이거는 P.S. 크레이어가 마리 크레이어를 그렸고 엄마를 그렸어요. 근데 굉장히 상쾌하게 그리지 않았어. 이때까지 그림 중에서 제일 컬러풀하고 인상파 중에서도 그래서 초기에 모네가 그렸던 그 동시에하고 자기 장 아들을 그릴 때 아르장투에서 그렸던 그림이 생각날 정도로 그러니까 아르장투 그 사람이 그 70년도에 그 영국 갔다가 이제 74년도에 이 사람이 인상파 63년도 그림 해돋이를 낼 때에 아르장투가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 갔다가 와서 한 73년도 74년도에 이제 아르장투에 머무르거든요. 그때 그림이 제일 좋아요. 그럼 고전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런치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그 동시에 하고 이제 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클래시즘하게 그때는 1864년, 5년, 6년, 7년 그림은 행편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뭐야? 근데 그게 왜 괜찮았냐면 워낙 좋은 그 지금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그게 생소하고 생기롭다는 거죠. 모네가 이런 것도 그렸으라고. 그래서 그 그림이 더 뜨는 거예요. 참 독특한 그런 테이스트를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얘가 말이에요. 마리가 집이 조금 괜찮아서 그림도 좀 잘 그렸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시금방지게 앉아있잖아요. 언니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덴마크에서 외그만이라는 여성 화가 둘인데 이 사람 바이올린이고 외그만 그림이에요. 이때 이 사람을 이끌어줘서 프랑스로 보내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요거는 이제 마이클 안나 앙크하고 마리 크루에가 이제 프랑스로 공부하러 갔고 롯데가 이제 1893년 왜냐하면은 그 마리 크루에가 밑에 자기 딸을 놓을 때가 1895년인가 6년에 나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임신이 전 고상 때, 그 임신하고 있을 때가 요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약간 초기 때, 그 개의 어떤 도상학적인 그런 것들이 약간 로열, 충성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아마 P.S. 크레이가 표시하지 않을까. 근데 이때 보면 마리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임신을 해서 축복받아 있는 상황에서 그 남편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야 그림 뒤에 서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화가잖아요. 화가면은 이거는 기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임신했고 뭐 딸이다 하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장소가 참 좋으면 당신 그림 그리는데 한번 한 컷 나를 위해서 조금 포즈를 취해주지 않으려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즐겁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나하고 이 사람은 좀 나서라고 하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서 롯데 그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뭐 어떻든 그거는 제만 했습니다. 볼게요. 롯데 이제 만났어요. 3년 후에 이제 애가 나오죠. 뭐 주장창 이 사람은 외강파야. 그림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그린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는 거기 가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자신 있는 사람이다. 그림이 자신 있는 사람 왜 이게 외강파가 그러냐면 빨리 못 그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야. 두 번째 외부적인 환경에 굉장히 좌우를 많이 받죠. 바람을 불고 뭘 하게 되면 그걸 뚫어내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아마 1893년 4년 요럴 때 겁니다.
나름대로 그랬죠. 이때 그림을 보면 P.S. 크레가 그리는데 되게 모던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언제 1880년대, 83년대 이럴 때 그림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인지는 이 사람이 팔찌를 항상 이걸 한다. 그때 아마 좀 비싼 걸 줬나. 이거는 그 덴마크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이 역사화를 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P.S. 크레이는 상당히 좋다. 친구들에게 막 굉장히 진지하게 항상 늘 토론하면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퐁다방에서 이제 고강이 했던 그런 방법대로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리더가 됩니다. 와이프를 이렇게 옐로우 카마로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것들은 글쎄요, 굉장히 마음이 스테이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정신적인 어떤 걸 결합했어요. 거의 보면 아마 조현병이라는 것이 많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신분열증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과격한 그림은 전혀 없잖아요. 그거는 물론 정신분열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10개의 논문이라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한 5명 정도는 정신분열이고 나머지는 뭐 척병, 간질환,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뭐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낸 건 못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범주구나 라고 했는데 그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자해를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내공이.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이 사람은 그죠? 사육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많은 배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살짝 제가 결론을 내리기가 저번에 중계할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왔죠? 약간 기분이 괜찮았는데 밑에가 귀여워. 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뭐가 이게 사진이 요래 나오더라고요. 1895년이니까 헬가보다 딱 10살 적어요, 얘가. 근데 운명의 장난이에요. 얘가 이제 볼게요. 외환문이 마리 옆에 P.S. 근데 이게 뭔가 혹시 그가 아세요? 이게 드가의 그 자기 고모 그린 거였다. 예. 전부 다 바라보는 틀려요. 그죠? 시야가 다 다르다. 다른 데 보고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래 있으면 아빠는 애를 볼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얘는 지금 이쪽을 보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는 거는 뭔가 이 가족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존 시그 서전트의 우리 그 딸들 있잖아요. 항아리. 예. 거기가 굉장히 조상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벨라스케스의 그 시녀들. 예. 이 그림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함의는 정말 재밌어요. 그거는 1시간도 해도 모자라요.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거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그 왕녀에 대한 거, 그리고 아마 여기도 남화 성호사상이 아마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요. 이때는 사랑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마리가 산후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산후 우울증이 요 사이의 산후 우울증하고 옛날의 산후 우울증은 전혀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옛날에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참아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는 뭔가 처음부터의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말할 수 없는, 그죠? 그 내용들이 없으니까. 왜냐면 편지를 쓰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로 미루어 추측건되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바라보는 어떤 그런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걸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세상 볼장 다 본 사람들. 원래 애들한테는 이런 눈빛은 절대로 안 보내잖아요. 얘가 엄청나게 내를 짜증나게 만들었던, 아니면 아빠가 나를 거의 뭘 했던, 그랬을 때의 애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자기 기분에 의해서 애한테 하는 경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는 것은 이때 마리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언스테이블하다, 뭔가 스테이블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놀아주는데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닥 그렇게 이 음악이라는 자체는 즐거운 거죠. 우리 애들한테 동요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르는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독고다이 치도 이제 안 되겠다, 내 혼자 살아야겠다 싶어서 이거는 이제 독립적인. 왜냐면 엄마가 그랬을 때는 보통 애들이 그렇게 돼요. 헬가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온화하잖아요. 예, 이렇게 그렸어요. PS 크로에가. 자, 이래 된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6살, 7살 정도? 네. 시간이 안 찍혀서 모르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 눈빛을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결혼을 몇 번 했는데 계속 이혼해요. 이혼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해요. 작가가 된 건가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자, 그때에 그 스카겐에 휴고 알펜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얘는 누구냐 하면 스웨덴의 컴포저, 작곡가예요. 그 스웨덴 랩소디를 부터 시작해서 심포니를 한 6개 했다라고 하면 꽤 괜찮아요. 이 정도의 우리 옛날에 이제 거기 그 스칸다나비아에 있는 그런 컴포저들은 전부 다 국민, 독립들이 안 됐기 때문에 국립음악에 대한, 독립음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국뽕이 좀 강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마리 크루에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진짜로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듯이 그 전시관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마리가 한 방에 넘어올 정도 전원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마리가 외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화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마리는 벌써 이미 출산을 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1900년대, 1901년인가 2년 정도 벌써 이미 얼굴을 본 거죠. 영화에는 이제 그 전시회에서 둘이 눈이 맞은 거 나오는데 뭐 그거는 노바디 노스, 우리 알 수는 없고, 여하튼 이제 그 크루에가 아파서 잠깐 요양 가는 동안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때 이제 휴고, 눈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라를 갑니다. 애를 두고.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갈 때 애한테 말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중요한 거는 1912년도에 이제 스웨덴에 갑니다. 결혼을 1912년도에 해요. 원래는 그 전에, 왜냐면 1907년에 PS 크루에가 죽어요. 그동안에는 동거를 했겠죠. 1905년도에 둘째 딸이 난다. 마기리타인가? 마지타. 1905년도에 놓고 PS 크루에는 1907년도에 죽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자기 큰딸이 눈에 밟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와가지고 갈래? 노! 자기는 안 보겠다는 거죠. 어떡하시겠어요? 대부분 다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의 그 본디지. 그때 1살, 2살 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해줬던 것들이 그닥 그렇게 친밀감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그런 우여곡절을 못 겪었잖아요. 자기 언니보다는 10살 많아요. 10살 적죠. 딱 1905년이고 그거는 1895년이니까. 여하튼 얘는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래도 얘는 괜찮아요. 영화 배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첫째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리는 자기가 PS 그림 잘 그렸잖아요. PS 크루에어가 잘 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데 뭐야 이래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서 좋아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예술가 있잖아요. 작곡가.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연하예요. 그또 이제 나이 적은 애를 골랐어요. 휴고 알펜이. 그러면은 예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마리가. 그 좋은 어떤 그 예술적인 앙크보다 훨씬 나아요. 그림 나중에 보게 돼요. 근데 얘는 뭐 하냐면 주구장창 이런 그 데코레이션하고 이런 거 디자인만 한다. 그래서 그게 그 정신적으로 아마 정신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리고 남편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어라는 어떤 그런 자주 섞인 얘기들을 친구한테 자주 했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거는 이 자신감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가지고 얼굴은 이쁜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차고 나가지를 못해. 능력은 앙크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는데 볼까요? 자, 이게 이제 P.S. 크레이가 죽기 전에 이제 그린 거예요. 여기에 휴고 알펜부터 시작해 다 있어. P.S. 예. 크레이어 뭐 등등 자기 뭐 헬가부터 시작해 딸내미 다 있단 말이에요. 얘기는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P.S. 크레이는 이런 것을 얘기는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눈빛이 자기네들이 휴고 알펜하고 이제 보고 관계 봤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나이가 17살, 16살 많은 남편으로서 이제 곧 죽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이 사람. 그랬을 때에 그 남자를 인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죽는데 내 사랑하는 그 나의 아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놔줘야지. 그걸 그냥 계속 뭐 너 죽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함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마리가 그림을 그렸으면 저는 정말로 괜찮은 자질에서의 환경이 있댔다. 그걸 못 살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가 아까워요. 자, 아까 이게 웨그만이라는 여자가 요 화가인데 이 사람을 프랑스로 인도해줘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이분도 그림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40주에 그리는 거예요. 안나 앙크하고 같이 했던 거고. 자, 이게 프랑스 도착해서 80년도에 그러니까 20살 조금 더 됐을 때에 프랑스 줄리앙하고 아카데미에서 그렸던 자기 자화상이에요. 80년대 초 그러면 그거 이제 그 이제 뭐 브루나주에서 나와가지고 안톤 모베한테 시행이라는 창리하고 둘이 막 희다 끓이면서 감자 먹는 사람 그릴 때 이 사람 이래 그랬어요. 가자마자 달라요. 제가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내면이 지금 눈하고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화상이에요. 정부라요, 정부. 그렇죠? 이거는 약간 만의 냄새가 나면서 만의 마지막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더니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욕망,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 칼라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에서 나올 법한 그런 그림의 색깔들, 칼라 틴트. 그러니까 마크로스코부터 시작해서 바넨 뉴먼부터 뭐 마두웰 뭐 등등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엘스로스 켈리, 프랭크 스타만 뭐 이런 사람들. 이 칼라 자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림을 초기 때 그렸단 말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이래 그린단 말이에요. 앙크보다는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고정관념이라 그러나요? 화가들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보다는 자기의 내면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이게 또 초기 때 20살, 21, 5, 6 과연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앙크는 우리 봤잖아. 앙크는 그냥 그냥 밋밋한 그런 그림 그렸죠. 이때 결혼하기 전에 지 스스로 읽어냈단 말이에요. 이때 굉장히 발랄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이게 왜 만났는지 그건 뭐 자세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할아버지하고 살았죠. 이렇게 이제 1907년도에 생을 마감합니다. 요때 이제 이 사람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그 크리스티안 크루그라고, 이 사람 노르웨이 그 뭉크의 스승입니다. 마이클 앙크하고 비슷하죠. 대부분 그림도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다크. 오다크. 아, 이게 또 골때는 둘 다 파가요. 근데, 볼게요. 네.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그랬어. 네. 이게 뭐냐? 이게 1880년에서 85년도 사이죠. 이런 컬러에 이런 옷이 패션이 가능한가요? 아까 전에 마리 크레하고 완전 다른 거. 왜냐면 이 사람도 노르웨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르웨이도 그다음 덴마크보다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린다는 거는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영골이 그렇게 그리지 않겠는데 자기는 이렇게 그림이 되게 조금 익스프레션 하면서 약간 프란시스 베이컨의 초기 그림의 느낌이 상당히 나는데 P.S. 크레이어하고도 맞붙어도 절대로 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요게 한계,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다. 이런 그림, 이게 유명한 그림. 그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게 그 당시는 워낙 백혈병, 결핵. 결핵 그런 병들이 많으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누가 뭉크가 보겠죠. 네, 따라. 네. 아픈 사람. 아프면 이게 백혈병 걸리고 얼굴 하얗고 이랬으니까 이게 청순 가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이제 오다예요. 오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부터 이제 프랑스에 가요. 거기서 이제 온 동네 덴마크 사람이라든지 특히 우리 그 파리파, 에꼴드 파리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샤갈부터 시작해서 뭐 디오고 리베라, 무슨 뭐 존싱은 아놀드, 뭐 등등 뭐 샤임슈팅, 키슬링, 무슨 뭐 히스반 동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꼴드 파리라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외인구단이에요. 외인구단. 덴마크도 이 사람들이 외인구단 저것들끼리 유대인이 와서 이제 또아리를 틀듯이 덴마크도 그림 좀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모일 때 이제 P.S. 크레이어하고 오다하고 뭐 등등 아까 얘기했던 말이 붙은 거 온 동네 다 온단 말이야. 이제 유학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오다인데 너무 활발한 이성이다 보니 결혼을 했는데 뭉크 빼놓고 다 바람이 난다. 그러니까 뭉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러브를 해요, 러브. 사진에 그냥 러브라고 찍는 거 말이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요. 오다. 괜찮죠, 그죠? 네. 누구 생각나요? 존슨가 써서 그렇죠. 그죠? 맞아요. 흠. 그죠? 자, 보시죠. 문과 이래요. 자, 데니시아 그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녀의 그 남자의 그녀니까 잠깐만 그림만 볼게요. 실제 인물이에요. 다음에 할 때 다시 자세히 하는데 남자가 아이나 베르거는 이거는 게르다. 자, 이 두 사람이 나이가 어느 동년배에서 어떤 화가하고 비슷하냐면 피카소. 근데 이제 게르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볼게요. 이 사람이에요. 아까 클란펠 요거요. 모네. 그죠? 모네 연작. 포플라.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 얘도 그당 뭐 그런. 그죠? 근데 이제 얘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영화 배우였고, 이제 이거는 실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여장하고 할 때, 이거는 자기 와이프 데려다고 그림만 볼게요, 지금. 시간 얼마 남았어요. 자, 실제 영화에서 이제, 영화에서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실제 게르다가 그린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화에서 그린 거 참 잘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자화상이에요. 이 사람은 캐리컬처 앤드 그래픽 디자이너 뭐 등등 프랑스에서 그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는 이 친구는 좀 뛰어나요.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든 요때가 요 무렵은 누구 모딜리안이 비슷하고 뭐 그때 뭐 많잖아요. 비어젤리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 요런 그림 그려서 자화상으로 뭐 나름 괜찮네. 마리 로랑성도 있었고. 자, 이제 이래 보면 이 사람이 그림이 제가 짜간 요런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아르데코. 아르데. 그러니까 큐비즘이 있고, 큐비즘을 잠깐 보면 큐비즘이 제일 먼저 이제 조지 브라크하고 이제 피카소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뭘 보고? 뭐 가면 아비뇽이 다 잊어버리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왜 만들었냐? 이제 보니까 재미없거든. 그림 자체를 왜 고무렵이 몬드리안 간딘스키가 이제 추상으로 갈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체를 죽여야 되거든. 죽이려고 하는 작업이 프랑스에서 생긴 게 피카소란 말이에요. 그 큐비즘을 만들었어요. 그 큐비즘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기술 때 이렇게 조감도라든지 설계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찢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알 필요도 없고 어떻든 그렇게 만들다 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들어 보니까 뭐 그냥 그게 다지 뭐냐고. 그때 반기를 든 사람이 듀샹이란 말이에요. 듀샹이 야 큐비즘은 그 뭐야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그렸다. 뭐야 이 자식들. 자기 형제들이 이제 섹션도로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화가들이 있어요. 자기 형들이 있어요. 네. 그 형들하고 이제 맷징어하고 뭐 몇 명이 있어요. 글레이저하고. 이 사람들이 그게 색깔 입혀가지고 만드는 게 올피전, 드로네. 그리고 이제 미래주의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에 가서 막 움직이는 거, 만화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미래주의가 되고, 다음에 나오는 라리오노프라고 해서 러시아로 가게 되면 광선주의로 가게 되고, 영국으로 가면 도시즘, 어떻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그림이 전쟁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1914년. 그러니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모든 그림의 스톱을 종말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왔던 청기사, 다음에 나오는 청기사, 뭐 등등 우리 뭐 다이파 뭐 많잖아요. 그럼 그냥 안 되잖아. 14년에 다 끊겨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뭔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전쟁 딱 생기고 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다다이즘 강이 나옵니다. 야, 그림 그리지 마. 그림이 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것이야. 그림 너것들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기독권이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큐비즘을 계속 옹호했던 사람들의 그림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게 아르데코라. 약간 큐비틱하잖아, 그죠? 근데 어떻든 여기서 르꼬르비지의 건축물 같은 거 보면 우리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건물이었는데 요새는 포항제철 포스코 건물 같은 게 르꼬르비지의 순수주의라고 보시면 퓨리즘 칸.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약간 구상은 구상이 나오는데 약간 큐비틱하게 그리고 피카소는 그럼 그때 뭘 그렸냐? 나 이제 리턴 투 오더라 그래가지고 클래시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이제 손가락하게 그리면서 이제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걔가 그러면서 이제 초현실주의로 넘어가요. 여하튼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에피카, 폴란드. 이 여자 이렇게 그리냐. 그렇죠?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리냐면 게르다가 그렸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결국은 성전환 수술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걸 끝까지 다 봐주면서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들이나 이런 걸 조금 깰 수 있는 그런 영화였지 예술 영화로는 딱 하나 그냥 얘가 게르다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1900년 되면 만났다는 거예요. 데니시에서 어떻든 별로 중요한 이 내용을 보면 얘도 조금 동성애가 강하지 않나 여자애가. 그래서 여자를 조금 좋아하면서 그림을 전부 여자만 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거 남편이 보니까 네 여성 모델이 아는데 너 좀 대신 해줄래라고 했다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지가 이제 성전환 수술하게 된다라는 영화예요. 어떤 뭐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건 이런 아르데코의 어떤 스타일로 게르다가 그렸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그렸다라는 거.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거나 뭐 바로크부터 시작해서 뭐라도 빨리 안 받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